안녕하세요. 29에 결혼했다가 31에 이혼하게 된 여자입니다. 결정적인 그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꽤나 만족하고 살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시댁이었지만 남편이라는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연애를 하면서도 홀시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면서 살아온 남편을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마음에 들어 하셨지요. 특히나 아빠는 저를 앉혀놓고는 앞으로 좀 더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남자는 무엇보다 생활력이랑 책임감 빼면 시체인 존재랍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저희 남편만한 사람이 없긴 하지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남편이 홀시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무작정 퍼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숨쉴 수 있는 구멍 역할을 아주 현명하게 잘하더라고요. 막말로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오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에게 기대기만 했다면 절대 결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시누이도 나름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시어머니께서도 이제 60 초반이신데다가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가게들에서 꾸준히 경제활동도 하고 계셨어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경기도권에 대출 없이 자가로 집도 있으시다 보니 신우가 취직할 때까지는 남편이 거의 뒷바라지하다시피 하긴 했어도 저와 결혼할 때쯤만 해도 이미 남편의 어깨에 짐은 사라진 지 오래였네요.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용돈 챙겨드리는 것 말고는 크게 남편이 희생하고 있는 것도 없었거든요. 거기다 시누이가 먼저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빠 때문에 자기가 지금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걸 잘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빠한테 본인이 갚아줄 차례라고 말이죠. 비록 홀시어머니와 시누이라는 며느리 입장에서 조금 꺼려질 수도 있는 조합이었지만 그래도 남편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제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진행했네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았던 친정 쪽에서 집을 해주셨는데 대출이 조금 껴있긴 했지만 그나마 역세권인데다가 재개발 호재까지 터지는 바람에 대출받은 금액보다 현재는 집값이 확 오른 상태입니다. 뭐 남편과는 이미 갈라섰으니까 저한테만 좋은 일이 된 셈이네요. 아무튼 남편도 그간 모아놓은 돈이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 리모델링과 저희가 결혼하고 타고 다닐 자가용, 마지막으로 혼수와 결혼식 비용을 부담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딱히 경제적인 도움을 주실 형편이 안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서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게, 그래도 남편 모아놓은 돈으로 오래된 아파트도 새 것처럼 고쳐놨고 당장 차도 구입을 해놨으니 당장에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싶었거든요. 물론 남편이나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꽤나 든든했고요. 결혼 시작부터 유명 브랜드 가구며 가전제품들로 혼수를 마련하고 시작하면 물론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되는데 굳이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사서 일단 간소하게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바꿔야 할 건 그때그때 여유가 생겼을 때마다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상상했던 만큼 남편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저한테 자상하고 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본가보다 처가 쪽에서 훨씬 많은 지원을 받은 걸 갚기라도 하려는지 같은 걸 하더라도 저희 친정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서로 맞벌이라 돈을 버는 건 똑같지만 여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자라온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젊어서부터 가장 역할을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 관리는 남편에게 맡겨버렸어요. 물론 언제든지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결혼 1년 차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고 2년 차쯤 되니까 겨우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가더군요. 집값도 이미 제법 많이 오른 상태에다가 대출도 꽤 많이 갚아나가고 있고 남편과 저 둘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벌어오는 월 수입도 상당해서 적금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음먹은 대로 가정가구도 꽤 많이 바꿨고요. 제 기준에서는 이상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마 시누이 생일을 앞두고였을 겁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덜컥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시누이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모쏠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모태부터 솔로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친구라고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희 남편이나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연애 과정을 거치고 양쪽 가족들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결혼하겠다는 젊은 두 남녀를 축하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결혼 소식은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그 때문에 시어머니나 남편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지요. 이쯤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우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 남남이니 편하게 질러보겠습니다. 일단 신우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남자친구 한 번 가져본 적 없는 결정적인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성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중에 단연코 첫인상만큼 중요한 건 없을 테고 그 첫인상이라는 게 돌려서 말하면 외모에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우이는 누가 봐도 모쏠이 아닐 수가 없을 만큼 못생겼어요. 학창 시절부터 별명이 피오나 공주였다는데 그게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녹색 두꺼비를 연상하시면 대충 비슷할 겁니다. 원래 제가 외모로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비하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저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의 시작이 신우이가 결혼한다고 난리쳐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말할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학창 시절부터 유별나게 인물이 없던 신우이는 그 와중에도 또 남자한테 관심이 엄청 많았답니다. 하지만 예상하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고백에도 성공한 케이스는 전무했고 그렇게 본의 아니게 공부에 매진을 했다 하더라고요. 덕분에 신우이가 졸업한 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입니다. 직장도 꽤나 튼튼한 제조회사고요. 이제 자리 잡고 커리어를 쌓아가려나 싶은 신우이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그것도 결혼까지 하겠다고 설쳐대니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된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 대 여자로서 신우이가 만나고 있다는 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봐달라 부탁을 하시면서 웬만하면 좀 말려달라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라 곧바로 신우이와 만날 약속을 잡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우이와 결혼하겠다는 그 남자도 같이 나오겠다고 하더군요. 혼자 만나러 갈까 하다가 이왕이면 남편도 옆에서 거들면 좋겠다 싶어 2대2로 만남을 가졌어요. 이미 가기 전부터 저는 남편한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처럼 놀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가끔씩 회식 자리나 친구들이랑 술이라도 한 잔 걸칠 때면 남편은 본인 여동생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믿을 만한 놈이랑 가정 꾸리는 거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면서도 연애 경험이라고는 한 번도 없는 게 또 떠올랐는지 곧이어 긴 한숨을 쉽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남매 간의 우애도 좋고 크고 나서도 남편이 신우 뒷바라지를 해주다 보니 아마 동생이라는 느낌보다는 자식같이 여기는 것 같더군요. 실제로 나이 차이도 9살이나 나고 말이죠. 아무튼 괜히 남편이 옆에서 정신 못 차리고 초치면 안 되겠다 싶어 제 나름대로 입단속을 시킨 뒤 약속 장소에 나가봤더니 거기엔 이미 신우이랑 웬 젊은 남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걸 알고 난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꽤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신우이 옆에 있는 남자가 마치 연예인처럼 기가 막히게 잘생겼었거든요. 물론 외모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통용되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놀랐는지 한동안 잘생겼다 훈남이네 뭐 이런 소리만 하더군요. 아무튼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말도 예의 바르게 하는 편이었고 조곤조곤 신우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조심스럽더라고요. 둘이 인연이 된 건 바로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소개팅 어플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만큼 유행이거든요. 아무튼 신우이 레이더에 그 남자가 딱 걸렸고 그때부터 신우이가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원래 신우이 스타일이 상대방이 차단할 때까지 일단 매달리고 보는 거라 지난번에도 같은 회사에 남자 동기한테 엄청 매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남자는 신우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직을 했다고 하고요. 누가 봐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 남자가 신우이와 사귀게 된 과정도 물론 궁금하고 신기했지만 중요한 건 당장 결혼하겠다는 신우이를 말리는 거라
다른 이야기들은 뒤로 제쳐두더라도 현재 남자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물어봤어요. 현재 동네에서 맥주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왜 일반 호프집이 아니라 체인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봉구 비언이 무슨 비언이 하는 가게들 말이에요. 처음에 말할 때는 친구랑 동업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그래도 혼자 자립해서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새로운 매장을 열 계획이라는 말에 제가 현재 동업하고 있는 가게에는 지분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분은 없는데 친구랑 같이 장사하는 건 맞답니다. 아니 지분이 없는데 어떻게 동업이라고 말할 수 있냐 따졌더니 시누이가 제 말을 끊고서 화제를 바꾸더라고요. 거기다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도 제 입을 막으려 하길래 할 수 없이 조용히 대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그 남자가 계속해서 동업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친구 앞으로 되어 있는 가게의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는 건데 사장이 친구니까 좀 편하게 일하고 돈도 조금 더 받는 수준이랄까요? 게다가 대학도 중퇴에다가 현재까지 모아놓은 돈도 얼마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무슨 결혼을 하겠냐? 제가 또 한번 따져 물으니 이번에도 시누이가 치고 나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했대요. 제가 알기론 시누이가 취업을 한 게 2년 겨우 넘는데 결혼 자금이라고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앞에 있는 남자한테 물어봤죠. 별다른 기대 없이 결혼할 돈은 있냐 했더니 딱 3천만 원 있답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허탈함의 기운이 쭉 빠져 있었는데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매장을 따로 차릴 거라고요. 시누이가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들어보니까 둘이 합쳐서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매장은 무슨 수로 차릴 거며 그리고 결혼식은 뭐 땅 파서 한답니까?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혼수부터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어쩜 저렇게 세상 모르는 소리만 하는 건지. 거기다 더 황당한 건 남편은 신우를 혼내거나 딱 잘라 말하기는커녕 혼자서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마도 처음 자기 여동생한테 생긴 남자친구라서 조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이 있은 후 며칠 뒤 남편마저 그 남자의 사탕발림에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시어머니께서 신우 결혼에 관련된 가족회의를 명분으로 남편과 저 두 사람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머님이 나서서 정리를 하시겠거니 생각했지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을 하니 이미 시누이도 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물어보셨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3,500만 원밖에 안 된다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뭔가 골똘히 고민을 하시더니 할 수 없다면서 어머님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 직접 이게 무슨 일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며칠 전에 시누이가 어디서 구했는지 하얀색 알약들을 잔뜩 구해와 가지고는 결혼 안 시켜주면 자기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며 협박을 했다네요. 아니 그렇게까지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냥 시켜줄 수도 있지 않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쪽 남자가 결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본인만의 매장을 차릴 수 있는 자금을 요구했나 보더라고요. 남자의 눈이 돌아가 버린 시누이는 안달이 날 대로 나버렸고 결국 본인의 엄마와 오빠를 협박하기에 이른 거지요.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돈은 못 내드린다고 못을 박았고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집을 팔고 우리 집에 들어오실 생각이면 애초에 포기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신우가 결혼을 하던 말던 그거야 제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누가 봐도 호구짓 하는데 저까지 동참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없는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눈치를 줬더니 오히려 저더러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는 헛소리를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본인 여동생이 취직하고 2년 동안 어머님을 혼자 봉양했으니 어찌 보면 이제는 저희 차례일 수도 있지 않냐 하길래 이미 결혼 전에 남편이나 저한테 기댈 생각 없다고 하신 거 잊으셨냐고 어머님께 따졌지요. 그래서 친정에서 지원받아 집도 해오고 결혼을 결심한 건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 바꾸는 게 말이냐 되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반박을 하시더군요. 그딴 게 당신 딸 목숨보다 소중하냐고 일단 당신이 집을 팔아 신우 결혼 자금을 댈 테니까 저희 돈을 10원 한 장 건들지 않을 거랍니다. 대신에 신우가 결혼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돈을 돌려받아 따로 사실 거라는데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성공을 한다는 보장도 불투명한 데다가 애초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한테 큰돈까지 써가며 결혼하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시누이 편에서만 저를 설득하려 드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시누 시집을 보내던 말던 알아서 하시라고. 대신에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참고로 이때만 해도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했다면 이혼까지 안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사과는커녕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오더군요. 원래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협의 이혼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던 저는 적반하장식의 남편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 대동해서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2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재산 분할 인정받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 귀책 사유가 남편 쪽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분할 금액에서 위자료를 빼고 났더니 남편 손에 돌아가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끝까지 반성 한번 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놈의 남자가 뭔지 한 가정을 파탄냈음에도 전혀 죄책감도 없는 시누이와 남남이 된 지 6개월인가 지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어이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전 남편한테서 말이죠. 처음엔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묻더니 정작 필요할 때는 한 번도 안 하던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제는 정신이 들었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후회한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합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을 거고 평생 저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냐고 하는데 뭐 뻔한 속셈 아니겠어요? 이혼남 딱지는 딱지대로 달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가 모아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도 절도 없이 홀어머니까지 달고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 재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게 생겼으니 아쉬운 대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지요. 가타부타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고 이딴 놈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조차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연락해오면 그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겨우 니네 가족들한테서 탈출해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신경 긁지 말라고 말이죠. 그나마 다행이랄까 제 협박이 통했는지 그날 딱 한 번 연락 온 거 말고는 지금까지 조용하네요. 남자의 미처 앞만 보고 돌진하는 정신나간 시누이나 그런 시누이를 말리기는커녕 그대로 끌려다니던 시모나 남편까지 진짜 답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면서 이왕 혼자 된 김에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기원하고 제 인생도 꽃길만 될 수 있게 기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